자, 안녕하세요. 우리 고3 여러분. 모두 9월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았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 강의 좀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늦어졌는데, 공통 과목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4점짜리 문항만 한다고 해도, 이게 시간 조절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 과목은 4점짜리 위주로 다 올리긴 했는데, 공통 과목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결과 22번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5번에 대한 얘기 해달라고 해서 그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반적인 9월 모의고사 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은 기출문제랑 이렇게까지는 다들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예전이랑 요즘이랑 바뀐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쓰는 게 뭐냐면 등급컷이에요. 2019년 수능 등급컷인데 이때가 92, 85, 80 1, 2, 3등급만 쓸게요. 그리고 이게 이게 2020년이네요. 그리고 2019가 92, 88, 81. 그리고 이번 6월 2021 6월 85 미적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75, 65. 자, 그리고 대망의 이번에 봤던 9월 모의고사 87, 78, 67. 자, 봅시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지금 옛날 수능, 이때까지의 수능을 보면은 어땠어요? 1등급 컷하고 2등급 컷이 92, 88도 엄청 가까웠어요. 뭐 이전에 88, 84인 경우도 있었고 무슨 얘기냐면 1, 2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느껴지죠. 물론 2020년도에도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이전까지의 수능에서는 21번, 29번, 30번이라고 하는 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킬러 문제 다 틀리면 88점이겠죠. 그게 2등급이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킬러 문제를 다 틀리자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예 싹 다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어려우니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일반적인 4점짜리 유형을 공부하다가 29번은 그나마 조금 할만해요. 그러니까 29번 정도 맞추면은 1등급이 나온다. 이게 지금까지의 수학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킬러에 우리는 초점을 갖고 킬러는 약간 배제하자 라는 전략으로 수학 공부를 다들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등급하고 2등급이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실수? 좀 나쁘게 말하면 실수, 운. 누가 21번 이거 객관식이죠. 잘 찍어가서 1등급이 되냐. 물론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1, 2등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맞는 등급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시험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 정확히 말하면 2020년부터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차이의 간격을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노력이 뭐냐? 준킬러의 난이도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킬러의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애들이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낮췄어요. 수학시험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아무리 수학을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푸는 시험이다 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킬러가 어려워진 만큼 킬러가 쉬워졌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결과가 지금 6월, 9월 모의고사의 이 등급 컷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9월 모의고사 6월보다 난이도 있었다. 어려웠다. 수학은 특히나 어려웠다. 라는 말이 많았어요. 지금 기사 보면 그래요. 수능 9월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 나온 기사들이 다들 그랬어요. 근데 등급컷 까보니까 어때요? 별 차이 안 나죠. 오히려 높으면 높지 낮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킬러 문제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준킬러가 어려워져 봤자 얘네는 준킬러예요, 말 그대로. 얘네는 시간 잡아먹는 애들이지. 우리 킬러까지 풀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얘네가 할만히 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전에는 아예 문제집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21, 29번, 30번을 뺀 4점짜리만 모아둔 문제집. 그런 거를 옛날엔 풀어도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준캐서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특히 등급컷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홀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3점짜리에서도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어려워지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쉬워졌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4점짜리들만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지금 2등급이 안 나온 건가? 3등급이 안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난이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 방법이 옛날에 틀에 박힌 이런 쪽의 공부 방법이었다면 이제 그만하고 최근에 약간 흐름에 맞춰가자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22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15번 문제는 그냥 해설을 안 하고 말로만 할게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수열 문제인데 수열 문제가 이제 우리 번호 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수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열하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들 물어봐요. 15번 나열해요? 이거 진짜 나열하니까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나열해요? 진짜 나열하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이게 기출문제의 수립 나열 29번의 단골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나열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우리 지금 학생들의 약간 단점이라고 말할게요. 중에 하나가 옛날 수리 나열 문제들 안 봐요. 가형 문제만 봐요. 왜냐하면 나형은 쉽다라는 마인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다. 근데 나형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나열할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인 우리 2학년 때 수학도 배우면서 했던 것 같이 규칙 찾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열을 하자 라는 생각을 꼭 합시다. 알겠죠? 자, 근데 나열할 때는 어떻게 나열하냐? 편하게 나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자, 어떤 거가 있는데 뭐 A5랑 A6가 더하기 0이고 이거는 뭐 이런 걸 만족한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렇게 되도록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뭔가 더 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마이너스 2an 빼기 2는 이거 2배 주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죠.
거기서 2를 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밑에 거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밑에 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거기서 2를 더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지금 뭐 틀린다고 좀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2니까 2, 1. 아, 맨 위에 거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0보다 커지고 싶어요. 근데 구간 만족하는 애 중에 0보다 큰 애가 얘네 둘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 애는 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열은 하되 이거 A5 구해서 A5가 0 나오거든요. A5가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우리는 0부터 A4, A3, A2, A1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나열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얘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열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0, 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 위에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신경을 안 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가 0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열하면 됩니다. 자, 22번만 조금 볼게요. 22번. 이거 생각보다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예요. 친숙한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아, 엄청 좋은 거 하나 알려줬네요. 3차 함수 fx. 그때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gx 보니까 f-3 얘는 그냥 fx를 편의동 시킨 거구나 정도 알 수 있을 거고 얘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라는 거가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겠죠. 그래서 보니까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그 gx에 4개의 근이 있는데 4개의 근이 합이 7이다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초록색 별표 친구에 대해서 좀 바라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익숙하냐면 리미트 hx라는 거 하나 잡을게요. hx가 절대값 fx면 우리가 저거 별표 친 얘는 뭐 우극한 표시 하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거 h에 x를 더하고 빼주면 되죠. 이거 많이 했었죠. 얘가 뭐가 돼요? 얘다라는 거 다들 할 수 있겠어요? 되나요? 자, 여기서 맞자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안 돼요. 알겠죠? 안 되는데 될 때가 있어요. 언제만 되냐? 미분 가능할 때만. 기억나요? h가 미분 가능하면 쟤는 제가 맞아요. 그렇지만 h가 미분 불가능하다면 쟤는 얘가 아닙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친숙하게 많이 봤냐면 문제에서 자 fx를 절대값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x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h 빼기 f-h 이렇게도 쓰고 이 형태로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문제 내신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나오죠.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자, 이거 방금 했던 그 얘기대로 하면 얘는 f'0이 존재가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 f'0이라서 f'0이 존재하다니까 값이 없다. 이렇게 풀지를 않잖아요. 기억나나요? 이게 어떻게 푸냐? 얘를 우극한으로 나눠보면 얘가 우극한일 때는 h가 양수니까 그대로 h가 나오죠. 그 마이너스 h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그럼 0에 가까운 수분에 h 빼기 h는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0에 가까운 수분에 0이다 해서 그냥 0이다 했던 거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자극한 구해보면 h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고 마이너스 h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h에서 마이너스 h를 빼면 마찬가지로 그냥 0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수분에 0이다 해서 자극한도 0이다. 그래서 둘이 같아서 우리는 얘도 0이다 하던 문제 기억나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방금 얘기한 거. 얘가 미분 불가능한 A일 경우에는 값이 존재를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자극한 우극한이 값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뭔가 좀 이상한 애가 있다는 거겠죠. 그 미분 가능할 때만 저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한 초록색 부분이 우리가 여기 hx라고 잡은 애가 만약에 hx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3차 함수 미분한 거니까 그냥 2차 함수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 3차 함수 평이동한 거 곱해봤자 연속 맞겠죠. 그러니까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한 이 애가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x는 a에서. 좀 틀 잡아가는 거 이해가 되죠?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자, 그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 다른 애를 무엇인가가 곱해서 연속이 됐대요. 그럼 그 무엇인가는 뭐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많이 했었죠. 됐죠? 자, F랑 G가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근데 F가 불연속이 되는 어떤 점이 있다면 우리는 G가 0이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써먹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개형 몇 개만 좀 그려볼게요. 3차 함수 개형을 그려보면 자, 여기서 뭐 세중근, 삼중근이라죠? 세 개의 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근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근 세 개를 다 가질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초록색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게 접어 올린 거니까 얘네요. 마찬가지로 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제가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1번에서는 없고 2번에서는 있고 어디서 있냐면 이 세 군데가 있겠죠. 3번에서는 여기만 미분 불가능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그 미분 불가능한 애가 생긴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행이동해 준 게 0이면 된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1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gx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알파, 베타, 감마가 가능하게 되려면 이 원래 함수를 3만큼 평행이동시킨 여기 좀 얘는 이제 이 색깔로 나타낼게요. 얘를 몇 평이동시켜서 어찌어찌 똑같아졌다고 해봅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0이 됐으니까 이 두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 얘기죠.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면 3만큼 평행이동시킨 애가 0이 되면 해결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를 해결해 줄 애는 어디 있죠? 알파보다 작은 근이 없는데 그래서 얘는 해결 못해서 불가능. 됐나요? 자, 근 3개 가질 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 세 번째로 근 2개 가질 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곳은 저 보라색으로 색칠한 곳 한 건데요. 그래서 원래 있던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3만큼 평행이동을 어쩌저쩌 시켜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가 해결이 됐죠. 0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겠구나.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또는 3번 같은 모양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gx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1번 봅시다. 자, 우리는 1번에서 근 여기 원래 얘밖에 없죠. 걔를 아무리 평행이동 시켜봤자 근 1개겠죠. 그리고 저 별표 친구는 뭐예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미분 가능한 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분 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h'(x라는 애가 0이 된다. 다시 해서 극점. 근이자 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이 한 개밖에 없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자, 3번을 보면 원래 fx는 근을 같죠? 그러니까 여기랑 평이동하네. 여기 이렇게 두 개 일단 같겠죠? 됐죠? 이 초록색 부분을 보면 2분에서 0인 곳, 그러니까 극점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총 네 군데 맞겠구나. 그러니까 저 네 군데의 합이 7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근을 여기를 a라고 해주면 그 a를 3만큼 평이동 시켜준 게 또 다른 근을 커버 쳤다고 표현할게요. 커버 쳐준 거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가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a 플러스 3이었던 애는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a 플러스 6이 된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 뭐 여기가 2대 1이다 라는 거 써도 되고 그냥 식 나타내서 fx가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x 빼기 a에서 제곱을 가지면서 x 빼기 a 플러스 3에서 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얘 미분해서 0이 되는 거 찾아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2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얘들 다 더한 4a 2, 3, 6, 11이 7이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 그러니까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x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5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의 제곱 36에 3 곱하니까 108이라고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이해되나요? 이 초록색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이해가 되면 저게 이해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할 때 h가 미분 가능하면 저식은 2h 프라임이고 h가 미분 불가능하면 2h 프라임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왜 이 문제 풀 때는 이 과정을 안 따졌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사실은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3차 함수에 대해서 저거 우리 근 3개 2번 같은 문제 다 식 잡아가지고 우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 같은 과정하기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그게 해결이 되려면 얘 다시 한번 볼게요. 얘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초점이 되는 애는 얘죠, 얘. 0에 가까운 수분에 딱 0이죠. 그럼 딱 0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FH가 F-H면 되겠어요? 딱 0이 된다는 소리는? 그럼 얘는 무슨 소리예요? Y축 대칭이죠. 됐나요? 자, 우리는 fx가 절대값 x라고 하면 걔는 y축 대칭이니까 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식에서 얘가 어찌어찌 해서 딱 0이 돼서 된다는 소리는 얘는 x는 a 대칭이어야 되겠죠. 왜? f x 더하기 h가 f x 빼기 h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x는 a가 아니고 그냥 딱 x 어떤 x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수학에서 대칭해야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색깔 안 쓴 게 빨간색 보면 누가 봐도 여기는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져준 거예요. 여기도 대칭이 아니니까 안 따져준 거고 여기에서도 뭔가 대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되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그럼 사실은 얘에서는 따져봤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나요? 일단 이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대칭이 아니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안 따졌던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따지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 여기서 얘기한 거. 변곡점에서 따져야 되는데 왜 이 선생님 안 따졌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변곡점에서도 어제는 따져야 돼요. 이거라 이렇게 되죠. 아이고,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얘가 하나가 있고 얘가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 같이 얘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됐나요?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서는 대칭인 거 맞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 뭐 A라고 할까요? 얘의 값이 존재합니다. 대칭이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알겠어요. 여기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점 3개일 때 베타가 문제였나요? 지금 얘가 문제였어요, 얘가? 얘 알파가 문제였죠. 여기서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요. 얘는 누가 커버해주죠? 얘보다 작은 어떤 근이 있어서 3만큼 이동해서 얘를 커버 쳐줘야 되는데 얘는 누가 해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굳이 안 따진 겁니다.
됐나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에 떠나서 이거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애를 커버 쳐줄 수 있는 애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의 개수로 먼저 다가간 겁니다. 이해되죠? 물론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 잘한 거예요. 얘는 알겠죠? 수학에서 이 정도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친구들은 충분히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이제 헷갈려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이걸 따졌는지.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22번을 마무리 지었어요. 우리 보면 뭔가 지금 별것도 아닌 이거 많이 봤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내신 1번 같은 게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이것만 생각을 했으면 뒤에는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들었길 바래요. 그만큼 요새 킬러 문제는 조금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 그런데 그만큼 준 킬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옛날에는 어려워도 난 이거 틀려도 1등급 맞출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이런 거 다 공부를 해봐야 되는구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뭔가 어려운 문제, 지금 어려운 문제가 15번, 22번, 선택 30번이죠. 그 문제들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선생님이 올렸지만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확통 30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킬러랑 준킬러의 그 벽을 허물려는 시도가 보여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 때도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9월 모의고사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나 다른 4점짜리 문제들 중에 나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어보거나 또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성격이 원래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찍었는데 요 12번까지 찍었는데도 한 20분이 더 넘게 걸리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어떻게 좀 찍었던 흔적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 다 찍는 걸 포기했어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러면은 안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가장 관심 많은 22번에 대해서만 좀 찍어봤습니다. 자, 다들 9월 모의고사 고생 많았고 앞으로의 2달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목표하는 대학 꼭 이루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